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쏙 점입니다. 풍화 가인께는 집안이 화합하여 풍요롭게 되면 가족들은 안으로 모이는 상이니 가인은 내야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택규께는 서로 어긋나면 사이가 벌어지고 밖으로 흩어지는 상이니 귀는 외야라 합니다. 이것은 가인께는 4개의 릿개가 중을 얻었으니 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께는 외개의 릿개가 중을 얻어서 밖을 밝히는 괴상이기 때문입니다. 구 사요는 소광절 선생이 우연히 길을 가는 도중에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울창한 나무에서 마른 가지가 태방으로 떨어졌으니 선생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화택규괴의 사효동이니 효사가 규고우원부입니다. 선생은 이 나무는 10일 안에 반드시 벌채당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나무를 벌채한 자의 이름이 원부였습니다. 나무가 원부를 만나 벌채를 당하니 묘하게 효사와 부합된 것이 신기합니다. 6.5는 궐정서부는 전쟁을 함께 치룬 아군의 병사들이 승리를 하여 부드러운 살코기를 나누어 먹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한 살코기를 씹는 것은 어긋난 때이기는 하지만 서로 잘 섞여지고 합쳐지니 반드시 경사가 있는 것입니다. 상구요는 어긋난 때가 끝까지 이어져서 단절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착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뒤집어 쓴 돼지나 수레를 탄 귀신을 보는 것처럼 엉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려서 의심을 씻어낼 수 있으니 드디어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택규께는 서로의 마음이나 신의가 어그러지면 관계가 뿔뿔이 흩어져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는 어긋나는 것이니 어긋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건으로서 봤습니다. 건이 어려움이 생긴 것은 귀에서 똑바로 보지 못해서 어긋났기 때문에 알 수 없게 되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역 64개 중 어렵다는 4대 난개 중에서 39번 수상건개는 그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39번 수상건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왕께서 복희씨 괴상을 보고 건은 이선함하고 분리동북하며 이견대인하니 정이면 길하리라. 건은 선함은 이롭고 동북은 이롭지 아니하며 대인을 봄이 이로우니 바르게 하면 길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상께는 감께로 흐르는 물이고 하께는 간께로 높이 솟아 그쳐있는 산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절건을 써서 수산건께라 하였습니다. 문왕팔계의 방위로 보면 상께는 감께로 북방 수이니 물이 얼어서 얼음 빙자를 붙이면 찰 한자가 됩니다. 하께의 간께는 동북방의 산이 가로막혀 있으니 흙 토자를 넣으면 막힐 색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절 건자는 이렇게 춥고 막혀 있으니 마치 행보가 어려운 절름발이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남하고는 문왕 8개에서 서남방은 곤께로 오행으로 기토입니다. 평평한 곤토는 물이 흐르기 쉬운 지형이니 이로운 것입니다. 분리 동북 하면에서 동북방은 간께로 오행으로 무토입니다. 산을 가리키는 간토는 높고 험준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기가 용이하지 않으니 이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견대인에서 대인은 분별하는 사람, 막힘이 없이 통하는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을 뜻합니다. 건께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데 동북방과 서남방의 정반대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아는 대인을 만나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이면 길하리라 하였으니 험난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르게 할 수만 있다면 길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때를 벗어나려면 대인에게 의견을 듣고 바르게 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왕의 수산 건께 단사를 공자께서 단왈 건은 나냐이니 험제 전야이니 견엄이 능지하니 지의제라 건이 서남은 왕득 증야이요 분리 동북은 기도의 국야이요 이견대의는 왕유 공야이요 당위 정길은 이 정방야이니 건지 시용이 대의제라 하셨습니다. 건은 나냐이니는 건은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시작되는 물은 그 기세가 열입니다. 그럼에도 물은 높은 곳에서 흘러내려가야 하는 것이므로 어려운 것입니다. 험제 전야에서 전은 상계를 말하고 후는 하계를 말하는데 상계인 간계가 앞에 있기 때문에 험한 것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험이 능지는 험한 것을 보았으면 그칠 줄 아는 것입니다. 앞에서 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해서 나가기보다는 고요히 그쳐서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지경에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의제라 하였습니다. 건이 서남은 왕득 중야이요는 상계의 감계가 구오효의 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곤께는 서남방이고 물이 흐리기 쉬운 지형이니 이로운 것입니다. 분리동방은 간계의 동북방을 가리킵니다. 산이 높아 가기 어려우니 동북은 이롭지 아니하며 그 도가 궁한 것입니다. 이견대인 왕유 공야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대인을 만나 조언을 얻으니 가는 것의 길을 알아 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이 통해가는 지혜를 가진 자만이 험한 지경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위 정길은 이정 방야이니는 마땅한 위치에서 건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 때는 건도를 써야 하는 때입니다. 그것은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건도를 씀으로써 바르게 하는 것이니 길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나라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건지 시용이 대의제라는 험하고 막혀서 때를 기다려야 하는 어려운 때에 건의 도를 쓸 수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기시의 수산 건괴 괴상을 보고 공자께서 상왈 산상유수의 건이니 군제 이하야 반신수덕하나니라 하셨습니다. 산상유수의 건은 산 위의 물을 말합니다. 수량도 많지 않은데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어려움을 절건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현상을 보고 군자는 난간에 봉착했을 때 무모하게 움직이지 말고 스스로를 돌이켜서 생각하고 부족한 자신의 소양을 쌓아 능력을 기르는 것을 반신수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시기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